정말 인기 많은 위스키죠. 맥켈란 18년. 10여 년 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저도 옛날 기사 찾아보니까요. 2013년 4월에 당시 수입사에서 가격을 한번 올렸는데 5% 인상된 부가세 제외 공급 가격이 15만 8,600원이었더라고요. 하긴 뭐 이 당시에는 고급 키홀더까지 포함된 맥켈란 18년 백화점 선물 세트도 25만 원 정도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니까요. 쉐리오크 2023년 릴리즈가 50만 원 중반대, 2022년 생산 제품은 60만 원대, 2021년에 나온 건 70만 원대까지 거래되고 있던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위스키 좀 즐긴다 하는 분들은 위스키 지금이 가장 싸다, 눈앞에 보일 때 당장 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둘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위스키를 참 좋아하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요즘 저한테 이런 질문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스키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위스키 가격은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글로벌 위스키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스카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베일, 라이언 고슬링의 브래드 피트까지 출연한 영화 빅쇼트 혹시 보셨어요? 와, 저는 재밌어서 이거 여러 번 봤는데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2008년에 터진 서브프라임 사태, 즉 리만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그때 정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는데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카치 가격 폭등한 것도 결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이었다 라는 건데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스카치 최고 전문가 찰스 맥클린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우선 2008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당시에 국제 금융위기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갑부들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큰손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는데 바로 그 무렵 스카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돌면서 큰손들이 한꺼번에 위스키판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경매에 나오는 위스키를 싹쓸이하고 희귀 위스키 대량 구매하면서 그 뒤로 고급 스카치 싱글몰트 가격이 일제히 올라갔거든요. 특히 숙성기간 길고 또 인기 증류소일수록 가격 급등했고요. 일부 한정판 싱글몰트는 뭐 떡상한 코인처럼 올라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듯이 원래 우리 돈 6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맥켈란 프라이빗 아이 2017년에 250만 원으로 올랐다가 불과 1년 사이에 660만 원으로 뛰더니 그 뒤에는 1,600만 원까지 치솟았고요. 10만 원대에 출시됐던 블랙보머가 4천만 원대까지 폭등한 사례 기억나시죠?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더라도 지난 10년간 고급 스카치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트 프랭크 2019년 보고서, 2020년 보고서를 보면요. 희귀 스카치 가격 상승률이 10년 동안 무려 500%를 넘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명 증류소 고숙성 한정판 스카치 한 병을 사서 10년 정도 묵혀놓으면 6배 이상 값어치가 뛰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폭등한 고급 스카치 싱글몰트 가격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름 있는 브랜드의 스카치는 희귀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덩달아 뛰어버린 건데요. 마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변 중소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 가격까지 들썩거리게 했던 거랑 비슷한 일이 스카치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겁니다. 어떤 현상과 결과를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는 거 무리가 있죠. 사실 스카치 가격 폭등하게 된 데에는 큰 손들의 개입이라는 측면 말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지난 20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스카치 위스키 찾는 일반 소비자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얼마나 늘었느냐? 지금 보시는 게 스카치 수출액 추이 그래프인데요. 아시다시피 스카치는 영국 자국 시장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통계 중요한데요. 2004년 당시 수출액 보면 22억 파운드, 3조 8천억 원 정도였지만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2년에는 62억 파운드, 약 10조 9천억 원어치가 팔려 나갔거든요. 이렇게 20년 동안 스카치 붐, 스카치 유행이 길게 이어지면서 당연히 스카치의 증류소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김 PD, 지금 스코틀랜드에 위스키 증류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200~300개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나 많이? 너무 과잉 생산 아니야?
네, 제가 주라기 월드 시작할 때만 해도 130곳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 등록된 증류소가 모두 151곳이나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 7곳 빼고 싱글몰트 증류소만 따지면 모두 144곳에 달하는데요. 스코틀랜드 몰트 증류소가 2003년에 85개, 2013년에 103개였다고 하니까 지난 20년 사이에 무려 60개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스카치 대유행, 장기 호황은 대체 언제쯤 사그라들지, 또 한껏 올라간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지죠? 지금부터 바로 그 얘기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해외 전문지에서 스카치 시장을 전망했는데 기사 첫 줄이 뭐였냐면 Once the party ends, the hangover begins. 그러니까 파티 끝나면 숙취가 시작된다 였어요. 여기서 뭐 파티는 20년간 길게 이어진 스카치 대호황을 말하고요. 숙취는 그 뒤에 벌어질 상황을 비유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파티는 이제 정말 끝이 나고 숙취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냐? 먼저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행이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열기가 한풀 꺾인 것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선 앞서 언급한 수출 실적 다시 보면요. 2022년에 사상 최대를 찍은 스카치 수출이 지난해 확 꼬꾸라졌는데 몇 달 전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판매량에 있어 19% 떨어졌고요. 수출액 역시 9.5% 감소했어요. 특히 판매량 기준 상위 수출 10개 나라 중에 튀르키예 하나 딱 빼놓고 9개 나라에서 수출량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인도, 일본, 독일,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까지 7개 나라는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고급 싱글몰트 시장 상황 눈에 띄는데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11월 스코틀랜드 투자은행 노브랜코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경매를 통해 거래된 병당 1000파운드, 우리 돈 약 170만 원 이상 하는 이른바 파인앤레어급 싱글몰트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7% 떨어졌는데요. 코로나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였어요. 또 앞서 얘기한 프랭크 나이트 최근 보고서를 봐도요. 대장주 아파트에 해당하는 고가 희귀 싱글몰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22년 보고서만 해도 가치 상승률이 1년에 9%에 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듬해인 2023년 보고서에서는 3%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올해 보고서에서는 마이너스 9%까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걸 볼 때 스카치 가격 폭등의 장본인이었던 큰손들도 이제는 하나둘 손 털고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공급 측면까지 살펴보면요. 앞서 말한 대로 신생 증류소 늘어나고 기존 증류소까지 증설에 나서면서 스피릿 생산량도 엄청 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렌리벳은 스피릿 생산 가능 규모를 연간 580만 리터에서 2100만 리터로 3배 이상 늘렸고요. 글렌피딕도 설비 확충해서 연간 스피릿 생산 가능 규모를 글렌리벳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스카치 업계에서는 2013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늘어난 스피릿 생산량만 대략 1억 1000만 리터가 넘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물론 뭐 스카치는 숙성 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지금까지야 없어서 못 판다는 말 나올 정도로 많이 만들어도 잘 팔렸으니까 상관없었지만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악성 재고로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더구나 최근에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경제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스카치도 이제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 문제 없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꽤 많은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 작년에 스카치 수출이 줄었다고는 해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고요. 수출량이 아닌 수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싱가포르, 대만, 중국, 터키, 스페인에서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반론 다 살펴보더라도 스카치 가격이 과거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일 앞으로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라서 올해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가 커서 가격 전망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제이미 폭스, 래퍼 드레이크, 전설적인 뮤지션 밥 딜런, NBA 레전드인 스카티 피펜, 그리고 역시 NBA 최고 스타로 3점슛 도사인 스테판 커리까지 이런 스타들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법원 사업에 진출한 셀럽이란 건데요. 제이미 폭스는 BSB라는 법원 브랜드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드레이크는 동업자와 함께 버지니아 블랙이라는 법원 브랜드 론칭시켰고, 스카티 피펜은 디짓 법원, 스테판 커리는 젠틀맨 스컷 법원을 팔고 있죠. 또 밥 딜런 역시 법원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자기 노래인 Knocking on Heaven's Door에서 이름을 따온 Heaven's Door라는 법원 위스키 출시했는데요. 이들 말고도 최근에 법원 사업 뛰어든 셀럽이 정말 한둘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셀럽들은 왜 이렇게 지금 법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지금 미국 법원 산업이 최고의 황금기라서 그래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 그래프 딱 한번 보시죠. 법원의 본산이죠. 켄터키 증류주협회가 집계한 켄터키 법원 생산량 추이인데요. 스피릿 생산량부터 보면요, 1970년대를 지나 80년대와 90년대까지 거의 바닥을 기어가다가 2000년대 들어서 서서히 올라가더니 2010년대부터는 급상승하면서 2022년에 270만 배럴을 찍었는데요. 스피릿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숙성고에 들어가 있는 오크통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2010년대 이후 저렇게 가파르게 치솟은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2년 기준으로요, 1260만 배럴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20년 전과 비교하면 켄터키 법원 생산량 거의 4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데도 요즘 미국에서는 하룻밤 자고 나면 증류소 하나 생긴다고 할 정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열기가 지나치게 되면 과잉 생산으로 법원 업계 역시 휘청거리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카치와 달리 법원 업계에선 아직도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유명 시장조사 기관이나 업체들이 내놓는 보고서만 봐도 장밋빛 전망 뿐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페어필드 마켓 리서치에서는 2022년 기준 82억 달러 정도인 글로벌 법원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최대 12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면서 연평균 성장률을 5.6%로 예상했고요.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는 연평균 5%씩 성장해서 2031년에 시장 규모가 128억 달러에 달할 걸로 봤어요. 심지어 브레이니 인사이트는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7.2%로 내다보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스카치와 달리 법원의 유행, 법원의 호황이 앞으로도 꽤 길게 갈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스카치는 벌써 20년 넘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법원은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된 지 10여 년밖에 안 됐다는 점 들 수 있고요. 또한 스카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영국 내 소비라고 해봐야 몇 퍼센트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완전히 달라요. 북아메리카 점유율이 70%에 가까울 만큼 전통적으로 내수 위주 시장인데요. 지난 10년간 텃밭인 미국에서는 법원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지금은 데킬라와 함께 미국 프리미엄 주류 시장을 법원이 이끌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에서도 몇 년 전부터 법원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질 만큼 퍼져 있는 스카치와 달리 내수 중심이었던 법원은 아직도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인데요. 이런 여러 분석을 볼 때 법원 유행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고, 당연히 법원 가격도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위스키 시장 동향 살펴봤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감히 제가 딱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상황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정리를 하고 나름의 예측을 해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맞춰야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잔이 뭔지 궁금해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굿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든 거 전혀 아니고요. 이벤트 통해서 주라기 월드 애청자분들께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만든 건데, 이거 제가 사비로 만든 거라서 많이 만들지도 못했어요. 일단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5분 골라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추천곡이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 구만이 부른 파란만장이란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꼭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오랜만에 버번 하이볼 한잔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와. 더위가 샥 날아가는 것 같아, 진짜. 와.